안녕하세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제9과 사건과 사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9과 사건과 사고 공부할 거예요. 자, 사건은 뭐죠? 사건은 아주 큰 일이죠. 사람이 많이 다쳤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되게 나쁜 짓을 했다든지 아니면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일들, 이런 거 사건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고는 보통 자동차하고 자동차가 이렇게 부딪혀요.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 뭐 실수를 해서 다쳐요. 이런 걸 사고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건이 생겼어요. 사고가 발생했어요. 뭐 다쳤어요. 이런 것들 왜, 어떻게 해서, 무슨 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거 이번 국어에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사건, 사고 관련 어휘를 공부하고 문법은 을 뻔하다, 뭐뭐로 인해, 이렇게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지금 보면 자동차하고 자동차가 여기 부딪혀서 이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사고. 그런데 이렇게 아주 크게 쿵 이렇게 부딪힌 거 아니고 이렇게 살짝 조금만 부딪힌 것 같아요. 이거 접촉사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크게 난 건 아니고 이렇게 살짝 조금 이렇게 접촉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얼만큼 고장이 났나? 많이 다쳤나? 이런 거 지금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들은 혹시 운전하다가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본 적이 있나요? 자, 여기 다음 건물 화재. 화재는 뭐예요? 화재 여기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불이 난 거죠. 그래서 사망 1명, 부상 5명. 아쉽게도 사망은 사람이 죽었어요. 부상은 사람이 다쳤어요. 그래서 사망이 1명이고 부상이 5명이다. 이렇게 화재 때문에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뉴스나 신문을 볼 때 이렇게 사망, 부상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은 이런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여기는 어때요? 이 사람 지금 넘어졌네요. 막 넘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좀 보면 스마트폰 넘어져서 땅에 떨어지면 스마트폰도 크게 망가질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이거 깁스라고 하는데 팔이 부러지거나 심하게 다치면 이렇게 딱딱한 깁스로 팔을 보호하게 되죠. 6개월 이렇게 오랫동안 불편하게 지나야 해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사고를 당했었나요?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 이번 과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배워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여기서 나오는 어휘, 그리고 여기 표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여기 보면 타고 가다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이렇게 타다 넘어졌어요.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꼭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그런 표현들이 같이 있으니까 이걸 꼭 같이 외워둬야 말하는데도 자연스럽고 시험 볼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넘어지다, 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다, 자전거. 그리고 미끄러지다. 어디에서 미끄러졌나요? 넘어지다와 미끄러지다 어떻게 달라요? 넘어지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쿵. 근데 미끄러지는 것은 바닥이 이렇게 미끄러워요. 바닥에 뭐 얼음이나 물이 많아서 이렇게 미끄러워요. 이렇게 미끄러워요. 그래서 미끄러져요. 빙판에서 미끄러졌어요. 이렇게 같이 빙판에서 미끄러졌어요. 또 물에 빠지다. 너무 깊은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물에 빠져요. 같이 외워야 돼요. 물에 빠지다. 그 다음에 떨어지다. 이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여기는 지금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에서 떨어지다, 아니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다, 이렇게 외워도 좋겠죠. 같이 표현을 외워두세요. 그리고 물건에 맞다. 물건이 떨어지는 것에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쿵, 이렇게. 이거 맞다. 물건에 맞아요. 같이 외워주세요. 그리고 차에 치이다.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선생님은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차에 치여요. 이렇게 차가 와서 이렇게 쿵,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이게 넘어지는 거. 이런 걸 차에 치인다고 하죠. 차에 치여요. 차에 치여요. 이게 큰 것이 와서 이렇게 몸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 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이다. 이렇게 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컷 이렇게 된 거. 칼에 베이다 같이 이렇게 외워두면 좋겠죠. 칼에 베이다. 그리고 대다. 여기 보면 뜨거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대다 아니면 뜨거운 커피에 대다. 이렇게 뜨거운 커피에 이렇게 손가락 이게 아파요. 이런 거 대다라고 하죠. 그래서 시험 볼 때도 많이 나오고 이런 표현을 외워두면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사건이 터져서 사고를 당했을 때 이럴 때 왜 그랬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나요? 라고 물어보면 넘어졌어요. 미끄러졌어요. 아니면 차에 치였어요. 이렇게 표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 한번 해보세요. 자, 어디를 다쳤어요? 다리뼈, 여기 다리에 뼈가 있죠? 다리뼈가 부러져서 한 달 동안 깁스, 여기 깁스 이렇게 있죠? 깁스를 해야 돼요. 이렇게 발목이 삐어서 다리뼈가 부러져서 깁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마가 찢어져서 꿰매야 돼요. 발목이 삐어서 목발을 짚어야 되고 손을 대서 이렇게 치료를 받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 나오는 표현 이런 것들을 좀 외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뼈가 부러지다. 여기 이걸 뼈 이렇게 되는 거 부러진다고 하죠. 뭐 넘어지거나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서 차에 치여도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뼈가 부러지면 보통 이렇게 깁스를 합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져서 깁스를 했어요. 이렇게 같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뼈가 부러져서 깁스를 했어요. 그러면 벌써 뼈, 깁스, 부러지다 이런 어휘 표현들 같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뼈가 부러져서 깁스를 했어요. 이렇게 같이 외우십시오. 그리고 이마가 찢어지다. 여기가 이마죠. 이마 찢어지다라는 건 이렇게 칼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벌어지는 거 이런 거 찢어지다라고 하죠. 이마가 찢어지다. 이렇게 이마가 찢어져서 꿰맸어요. 꿰맸다는 건 이렇게 찢어지면 여기 이렇게 꿰매는 거죠. 이마가 찢어져서 꿰맸어요. 그리고 발목이 삐다. 발목은 여기죠. 여기 발목을 삐어요.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발이 이렇게 돼서 이게 아주 아파요. 이런 경우죠. 그리고 발목이 삐면 목발을 짚습니다. 목발을 짚다. 이걸 목발이라고 하죠. 나무로 된 발이란 뜻이에요. 목발을 짚다. 목발을 짚어요. 이거 같이 외워야 되겠죠.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목발을 짚다. 목발을 써요?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보통 목발을 짚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목발을 짚다 같이 외워두세요. 그리고 손을 대다. 아까 우리 대다 배웠죠? 대다해서 치료를 받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자, 괜찮습니까? 자, 문법 배워보겠습니다. 을뻔하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거의 일어날 것 같은 상황까지.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됐어요. 거의. 하지만 아니죠.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사고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사고 날 뻔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볼까요? 너무 미끄러워서 저도 넘어질 뻔했어요. 넘어질 것 같았는데 거의 넘어졌는데 안 넘어졌어요. 넘어질 뻔했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못 탈 뻔했어요. 못 탔나요? 아니요, 탔어요. 근데 못 탈 뻔했어요. 아마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못 탈 뻔했어요. 하지만 탔어요. 그리고 크게 다칠 뻔했어요.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말이죠. 크게 다칠 뻔했어요. 그리고 큰 불이 날 뻔했는데 소화기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자, 큰 불이 날 불이 났는데 아주 크게 될 뻔했는데 불은 나지 않았죠. 큰 불이 나진 않았어요. 소화기로 금방 끈 것 같아요. 날 뻔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연습을 해볼까요?
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넘어질 뻔했어요. 자, 안 넘어지고 잘 내려왔네. 안 넘어졌어요. 넘어질 뻔했어요. 자, 여기 1번. 여기 박스가 있어서 다행이네.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거 조금 어렵죠?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떨어질 뻔했어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떨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 보면 지금 떨어진 것 같아요. 떨어졌지만 박스가 있어서 박스 때문에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박스 때문에 다치지 않았어요. 떨어졌는데 다칠 뻔했어요. 떨어져서 다칠 뻔했어요. 떨어져서 다칠 뻔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 그림은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좀 쉽죠? 치이는 줄 알았네. 차에 치일 뻔했어요. 차에 치일 뻔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 안 맞았어요. 이게 떨어졌는데 안 맞았어요. 맞을 뻔했어요. 물건 떨어지는 것에 맞을 뻔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뭐뭐로 인해 문법 배워볼게요. 뭐뭐로 인해. 근데 뒤에 나오는 일의 원인이에요. 자, 원인을 설명하는 표현인데 격식적인 상황에서 이게 아주 높인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면 좀 어색해요. 보통 글로 쓰거나 여러 사람에게 발표할 때 쓰면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토픽 시험을 볼 때 쓰기에 이런 말을 쓰면 점수를 많이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태풍으로 인해 비행기 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이유라는 말이죠. 태풍이 원인이에요. 태풍 때문에 비행기 출발이 지연되고 있어요. 최근 자극적인 음식으로 인해 위험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자극적인 음식 뭐예요? 자극적이다. 이거 매워요, 짜요, 아주 달아요. 이런 음식, 자극적인 음식이라고 하죠. 그런 음식으로 인해, 그런 음식 때문에 위험 환자, 여기 배 위험이, 위가 있죠, 위에 염증이 생겨요. 위험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에어컨 사용 증가로 인해,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이 많아져요. 많아지는 것 때문에, 증가로 인해 여름철 전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자,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보면 오늘 신문에 무슨 기사가 났습니까? 지난 주말 강한 태풍, 비행기 출발 지연. 태풍으로 인해 비행기 출발이 지연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신문 제목 같은 거예요. 신문 제목 같은 것을 보고 이렇게 글로 표현해내는 방법. 이런 것도 잘하면 토픽에 나온 53번 문제 같은 거 풀 때 도움이 많이 되죠.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글로, 말로 이렇게 풀어서 표현하는 방법 같이 공부해 볼게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교통사고 증가. 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해요. 운전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증가, 이게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말이죠.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 지하철 공사, 환승역 이용 불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공사하고 있어요. 고치고 있어요. 환승역, 갈아타는 역이죠. 한국에서는 지하철이 많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3호선에서 4호선 이렇게 갈아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걸 환승역, 갈아탈 수 있는 역을 환승역이라고 하는데 지하철을 공사하고 있어서 환승역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용 불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하철 공사로 인해 환승역 이용 불가하다고 합니다. 지하철 공사로 인해 환승역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 불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지하철 공사로 인해 이렇게. 자, 인스턴트 과다 섭취, 성인병 증가. 요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요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인스턴트 음식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인스턴트 음식 과다 섭취, 성인병 증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인스턴트 음식은 뭐예요? 그림이 있죠. 이렇게 햄버거, 콜라 이런 것들이 인스턴트 음식이에요.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먹어요.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성인병이 증가해요. 성인병이 뭐예요? 당뇨병, 고혈압 이런 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운동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으면 생기는 병, 이걸 성인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을 과다 섭취, 성인병 증가.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을 과다 섭취로 인해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다 섭취로 인해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어휘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것도 좀 마저 볼까요? 여기 원인, 자, 비만, 지구온난화, 쓰레기 증가.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제 4단계 공부하고 있고 한국에서 오래 살 계획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국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왜 생기는지 이런 거를 생각해보고 한국어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시험 볼 때도 좋고 한국에서 살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비만은 뭐예요? 여기 이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뚱뚱해지는 거죠. 비만. 그리고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는 뭐예요? 영어로 글로벌 워밍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구 좀 더워져요. 계속 온도가 조금씩 오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곰들이 사는 이런 곳들이 얼음이 다 녹아서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지고 바닷물도 이렇게 점점 바닷물도 높아지고 있어서 이렇게 없어지는 나라도 있다고 하죠. 좀 위험해요. 지구온난화. 자, 쓰레기 증가. 쓰레기 너무 많이 버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왜 생기는 건가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줄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조금만 이야기를 해주면, 자, 비만은 왜 생기나요? 이건 여러분도 잘 알죠. 많이 먹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기는 게 비만이죠. 그래서 비만을 해결하려면 조금 적게 먹고 채소 이런 거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자, 지구온난화. 지구가 계속 더워지고 있습니다. 계속 뜨거워지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제일 큰 문제는 이렇게 공해. 사람들이 이렇게 오토바이, 택시, 자동차 아니면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매연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많이 생겨서 지구가 계속 더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는 대기오염, 공기오염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오토바이, 택시 이런 거 많이 타지 말고 대중교통, 버스를 탄다든지 지하철을 탄다든지 이런 거를 더 많이 이용을 하면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매연 같은 거를 마구 내뿜지 말고 이렇게 잘 정화해서 내뿜고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양 증가. 쓰레기 너무 많이 버리죠. 한국에서도 쓰레기 많이 버리고 한국에서는 쓰레기 버릴 때도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쓰레기 버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과자 하나 먹어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버리지 말고 줄이고 일회용 컵 같은 거 사용하지 말고 이런 거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곳이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그리고 잘 만들어서 이렇게 다음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우리 의무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읽기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관계 있는 것을 연결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생한 일, 어떤 일이 있고 이걸 어떻게 말해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죽은 사람, 사망자 이렇게 나머지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죽은 사람은 죽었어요. 이건 사망자예요. 다친 사람은 부상자. 사고를 낸 사람, 가해자죠. 가는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해라는 거죠. 그리고 사고를 당한 사람, 피해자, 피는 이렇게 당했어요. 그리고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 용의자. 거의 이 사람이 범인이 맞는데 아직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서 그럴 때 용의자라고 합니다. 자, 가해자, 피해자, 부상자, 사망자, 용의자.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하면 신문기사나 TV 뉴스 같은 걸 볼 때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런 표현들을 이해할 수 없으면
사실 무슨 말이지?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해자는 사고를 낸 사람, 피해자는 사고를 당한 사람, 부상자는 다친 사람, 사망자는 죽은 사람, 용의자는 이 사람이 범인인데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아서 확실히 범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표현들을 꼭 외워두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문제에도 아주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문제 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외워두면 시험 볼 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외워두세요. 자, 관계 있는 것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기, 절도, 방화, 폭행, 강도, 뺑소니,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너무 어렵죠. 이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뉴스 같은 거를 들을 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같이 공부해 보세요. 자, 사기 사건. 사기는 무언가요? 큰 돈 벌게 해준다. 돈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는 선생님한테 지금 10만 원만 주세요. 선생님이 내일 꼭 줄게요. 라고 하고 안 주고 이렇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사기죠. 거짓말 하는 겁니다. 거짓말해서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돈을 가져가는 거, 이거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 그리고 절도. 자전거를 훔쳤어요. 절도는 특히 몰래, 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몰래 이렇게 가져가는 거, 이런 걸 절도라고 하죠. 절도. 그리고 방화. 한국에서는 방화는 아주 큰 죄예요.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자, 불을 지르다. 여기도 같이 방화는 불을 지르다. 같이 외워두세요. 불을 지르다. 불이 나게 만드는 거, 이걸 불을 지르다라고 하죠. 불이 나게 만드는 거. 불을 지르다. 방화는 불을 지르다. 같이 외워두세요. 한국에서는 아주 큰 죄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불을 지르면 아주 크게 벌을 받아요. 자, 그리고 폭행은 다른 사람을 때린 거죠. 폭력을 휘둘러요. 폭력, 휘두르다, 폭행. 같은 표현이니까 이것도 외워두시고, 때려요. 여기 보면 이거 왜 때렸나요? 층간소음, 항의한 아래층 사람에게 폭력을 휘둘렀어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위에서 이렇게 너무 시끄러워서 너무 시끄러워요 라고 말했더니 그러다가 싸움이 나서 서로 싸운 것 같아요. 때려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강도. 자, 강도는 아까 말했던 절도와 조금 다른 것은 강도도 물건을 가져가는 건데 보통 칼이나 아니면 이렇게 너 때릴 거야 돈 줘, 아니면 칼로 이렇게 너 찌를 거니까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거, 이걸 강도라고 합니다. 약간 다르죠. 아까 몰래 가져가는 절도와는 달라요. 강도는 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강도를 하게 되면 절도보다 더 크게 벌을 받습니다. 장난감 총을 들고 은행에 갔어요. 그래서 돈을 내놔, 이렇게 한 모양이네요. 그리고 뺑소니는 뭐예요? 노인을 차로 친 후 그냥 도망쳤어요. 그냥 도망가는 거죠. 교통사고를 내면 안 되는데 실수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죠.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다친 사람을 잘 구해서 병원에 데려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냥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다. 자동차 사고, 이렇게 사고를 내고 그냥 도망친 거, 뺑소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 절도, 방화, 폭행, 강도, 뺑소니, 이런 것들이 어떤 표현인지,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몰래 가져갔어요, 불을 질렀어요, 때렸어요, 폭력을 휘둘러요, 강도, 이렇게 강제로 칼을 들고 해요, 뺑소니, 도망갔어요. 이런 표현을 같이 외워두면 기억하고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고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먼저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가와 나는 무슨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까? 여기 보면 절도, 방화 사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번 가는 제목에 있죠. 절도. 이렇게 쉬워요. 그리고 방화.
제목에 있습니다. 방화로 화재가 발생됐다. 이렇게. 그리고 2번에 보면 이 씨와 김 씨는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합니까? 무엇이에요? 아까 보면 우리 배웠어요. 부상자, 가해자, 용의자, 피해자. 용의자죠? 용의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 사람이 범인이니까, 이 사람이 이 사건을, 이것을 일으켰으니까 범인이고, 그래서 용의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 글에도 보면, 이모 씨는 용의자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의자, 김모 씨,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범인이 맞는데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용의자라고 해야 돼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용의자입니다. 자, 3번 절도 물품으로 휴대전화. 왜 휴대전화를 훔쳤어요? 여기 보면 중고로 손쉽게 팔 수 있어요.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여기 보면 훔친 이유, 왜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C는 휴대전화의 경우 중고로 손쉽게 팔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찾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거 이렇게 가져간 사람이 쉽게 돈을 받고 팔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휴대전화는 잃어버리지 않게 잘 조심히 챙기셔야 됩니다. 자, 4번에 자, 화재가 발생했어요.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가벼운 부상자, 크게 다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면 자, 불은 사무실 직원이 퇴근한 시간에 발생했어요. 자, 좀 늦었어요. 사람들이 다 집에 갔어요. 지금 거기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주민들은 신속한 대피, 재빨리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부상자만 몇 명 있다. 네. 퇴근하고 주민들이 신속하게 빨리 도망쳤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번 OX 풀어보겠습니다. 이 씨는 빌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훔쳤다. 이렇게 맞나요? X라고 돼 있어요. 왜요? 자, 원룸에 많이 주로 휴대전화를 훔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빌라가 아니죠. 그래서 X입니다. 자, 가에서 경찰들은 시민들의 비슷한 신고가 계속되자 수사를 시작했어요. 비슷한 신고가 계속되니까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비슷한 신고가 경찰에 잇따라 접수되자 수사 끝에 밝혀지게 되었다. 잇따라 접수되어 잇따라는 계속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비슷한 신고가 계속됐어요. 네. 같은 표현입니다. 비슷한 신고가 계속되어 잇따라는 계속,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O입니다.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불은 건물의 전층으로 퍼졌다. 전층, 모든 층으로 퍼지다. 불이 퍼져요. 이렇게 모든 층으로 퍼졌나요? 여기 보면 5층에서 시작된 불은 6층까지. 네. 5층에서 6층. 전층은 아니네요. 전층은 아닙니다. 전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김씨가 불을 지은 이유가 정확하게 밝혀졌다. 여기 보면 방화 용의자 김모 씨를 오피스텔 근처에서 체포하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왜 질렀지? 이런 이유는 여기 지금 밝혔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유는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4번도 X입니다. 자, 문화정보, 사고와 예방 공부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지만 읽어보시고, 한국에서는 어떤 사고가 많이 발생하나요? 여기 보면 교통사고가 70% 이상 이렇게 많이,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돼 있죠. 최근에는 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나요? 여기 보면 휴대전화가 많다. 운전하면서 이렇게 휴대전화 이렇게 삐링 이렇게 문자 같은 경우는 보는 사람도 있죠. 심지어는 휴대전화로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보면서 운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도 이렇게 휴대전화 보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휴대전화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고향에서는 어떤 사고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고향에서도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까? 뭐 화재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나요? 아니면 강도 같은 거,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거를 한국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시험에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한번 잘 생각해보고 나중에 잘 대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같이 공부해요. 자, 오늘도 화이팅!